그 전주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6월 3일 전주 금요일 날 나갈 텐데 6월 3일 수업 전까지 풀어와. 그래서 그때 이제 주요 문항들 해설하고 육모 보기 전에 어떤 걸 우리가 한번 주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지금 이제 연필 놓고 편하게 들으면 돼. 현대시 독해 문제풀이법이라고 나와 있는 유인물 한번 볼게. 자, 보면 현대시가 그냥 앞에 보면 돼. 연필 다 놓고. 현대시 사실 어렵지. 우리 풀 때 두 지문이 나왔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EBS랑 연계가 될 거긴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우리 현대어로 쓰여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보통 융합으로 해서 현대시랑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고전 수필이 나오는데 그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수능 보면 현대시 그 두 개만 묶어서 한 세트로 나올 때 있거든. 그럼 통상 네 문제 나온다 하면 우리가 그거를 6분 안에 풀어야지 시간을 다 맞춘단 말이야. 현대시 특성이 뭐냐면 답을 알고 보면 아 이거 이러니까 3번이지라고 하지만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볼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서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현상이나 그 물건들 이런 걸 보고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보고 썼을까?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낀 거지? 등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내신에 너무 절여져 가지고 외제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여승 가지치에 내 음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여자 승려인데 거기에서 풀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여승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출가를 하던 배경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어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 그러다 보니까 심상화도 잘 되지 않고 막상 문제풀로 가서는 이게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요거 같은데 하고 답을 고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면서 운문에서 시간 많이 쓰니까 산문에 가서 어때? 제대로 글도 못 읽고. 산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림 찾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내용 안에 이거 너 잘 읽었냐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 운문보다. 그다음에 또 운문, 산문 다 시간 많이 쓰면 독서 가서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돼. 이 작년 수능에서는 문학이 어려웠지만 그 전년도 2023년 수능까지는 최근에 2019년도부터 계속 독서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독서에서 최대한 독서론까지 해서 4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겠다. 문학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라는 거를 모토로 해서 다들 공부를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작년에 시험장 가는데 막상 문학이 어려웠잖아.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시험장 가서 그 시험지 볼 때까지는 어느 영역이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짜고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부분도 있고, 원칙을 현대시 풀 때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평상시에 독해 습관을 잘 들여놓고 시험장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시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문학사적인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육사 나오면 그 저항시인이다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아. 그 다음에 이게 정형시다, 자유시다, 몇 음보다, 최근에 몇 음보다 이런 거 나온 거 봤어? 그래서 선택지에 전혀 안 나와. 의인화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잘 안 써. 이따가 문제로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내신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딱딱 떨어지는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문학도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독서가 잘 되면 모든 영역이 국어에서는 잘 될 수 있다. 읽기 습관을 교정하면 라고 한 게 독서하고 문학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살펴보면 어쨌든 외제적 관점에 기반한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고 자 1번부터 보면 심상화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글자 그대로 바라보기라는 건데 오늘 이제 풀 31번부터 34번 문제 봐봐. 이게 23년도 수능이거든. 그 뒤에 심상화라는 거는 이거야. 우리가 유치원의 체전이라고 하면 제목 먼저 보고 체전이 채소밭인데 체전이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 시험장 갔는데 자 한여름 체전으로 가 보아라. 체전 이거 체전을 갔구나. 화자가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에는 덤불을 이룬 넌출이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자 잠깐 봐봐. 그러면 여기서 심상화라는 건 뭐냐면 많이 피곤하구나. 오늘 핫식스가 없네.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엄매하기 전에 하나 사줄게. 어쨌든 지금 심상화 해보면 채소밭에 가서 그냥 여기 오이랑 뭐 있었어? 옥수수, 가지, 고추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거든. 수능장 가서 이거 잘 안 한다고. 진짜야. 이거 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다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3, 4등급 학생들은 이거 잘 읽으려고 안 하고 여기 보면 뭐 숨소리라도 들리세라 적적이 연념 없나 이런 식으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만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지 말고 심상화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보고 화자가 썼는지 라는 걸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자, 2번 볼게. 보기를 활용한다. 근데 보기의 정체성을 파악 후 활용한다는 건데 앞에 보자. 이건 프린트 없어. 자, 이게 2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운문 보기 문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노란색 글씨만 보면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만물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충만한 생명력에 만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상처와 고통으로 뭔가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벌써 가하고 나하고 이 보기를 통해서 지문을 우리가 심상화하면서 해석할 때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 보기 문항을 보자. 이것도 운문 현대시 세트였거든.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과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자, 지금 이 보기 보고 그 지문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한번 자세히 봐봐, 천천히. 없을 거야. 그래서 보기 문제가 보기 문항은 두 개로 나오는 거야. 문학에서는 하나는 문제 풀 때 이 준거 틀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세팅하는 용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내용상의 특징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 세팅용의 하나긴 한데 어쨌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압축을 시켜주는 거거든. 너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라는 거를 이 보기 문항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특히 EBS 연계가 아니라 낯선 우리가 운문을 봤을 때는 이 보기 문항이 이런 식으로 그 지문을 독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기 문항이 있는지를 꼭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보기를 활용하는데 정체성을 파악한 후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22학년도 수능에 나와 있는 이런 보기 나왔는데 이거 골똘히 막 읽어보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아무 도움 안 되거든. 이런 거 그냥 읽으면 안 돼. 일단은 그 시 본문으로 가서 심상화하고 화자가 뭐 보고 썼지? 먼저 파악한 후에 이거는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두 종류가 있다.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선택지의 상대적 판단이다. 자, 시어는 스펙트럼이다 라는 건데, 자 보자.
24학년도 수능 32번에 문항이 나왔어. 우리 질문 게시판에 제일 운문하고 관련된 거, 문학하고 관련된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뭐 땡땡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쉬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지는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영향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애달픈 이게 어떻게 애달퍼요? 이런 식의 질문이 엄청 많이 오거든. 근데 사실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문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정오 판단을 해야 되는, 선택지 정오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은 엄청 많어.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키워드에만 꽂혀가지고 이 정오 판단이 엄청 지연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번 다 보고 이거 영향력 부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풀다가 결국에 선택지 답이 안 나오고, 이거 수능장에서 경험했지. 5번까지 갔다 답이 없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보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선택지 옆에 막 가위표 쳐지고 X 2개 나오고 뭐는 이건 절대 아니야 하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처음 볼 때, 그리고 사람이 잘 봐야 되는 게 그 초두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글을 잘못 읽잖아? 그럼 계속 그 잘못된 방향으로 보는 영향이 있어. 독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그 해변에다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 만드는 지문이었나? 어쨌든 그거 나왔을 때도 처음에 잘못 읽으니까 계속 오독을 했잖아. 오독을 어떻게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선택지 판단 사고 흐름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자, 이게 1번 선택지에 우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 가는 과거, 시험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낮은 등급의 학생들은 아쉬움이라는 거에 꽂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란 거야. 자,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나왔는가? OX를 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선택지 옳은 거 고르는 문항이었어. 1번부터 5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나왔는가? 근데 X야. 그러면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이 부분만 X여도 1번 선지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었나? OX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자, 그렇게 되고 세 번째가 남았어.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OX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하는데 저거 하나만 아니면은 지워야 되고, 1번부터 5번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 그럼 4개가 옳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4개에 대해서 1, 2, 3번까지 사고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이렇게 측정하는 게 지금 문학이라는 거야. 문학 교과인 거지. 그래서 절대 뭐 어떤 우리의 어떤 EQ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도 그럼 충분히 잘 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 예전에 문제 풀이 하다가 한번 했을 거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 고르는 게 훨씬 쉬워. 옳지 않은 거보다. 가장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1번부터 5번 중에 조금이라도 아닌 부분이 있으면 선택지 짝짝짝짝 걸러가면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런 식의 이 어떤 이 기본이야, 판단하는 게.